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전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후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한 10시 정도쯤 해서 시장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이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시황을 좀 적고 나서 잠시 소파에 좀 등을 대고 좀 누웠더니 아유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10시가 다 돼서야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아래 내려가서 뭐 빵 좀 사 먹고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시장 만만하지 않죠? 네, 요즘 시장은 제가 볼 때도 어려운 시장이 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시장이 연속성이 없는 부분에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새로운 테마가 올라가고 또 이슈가 있으면은 아침에 높은 시가로 출발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서 매매하다가는 큰 손실만 보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거고 또 이럴 때 수급을 좀 잘 볼 줄 아신다면 수급 매매를 할 수도 있겠으나 또 그것도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시장을 바라보고 뭐 풀타임으로 시장을 보면서 요즘 참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공략할 종목이 참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럴 때일수록 뭐 샀다 팔았다 보다는 그냥 시장 관망하면서 계속 기회를 노려보는 시장이 좋고 또 의미 있는 종목이 튀어나올 때 그 순간의 폭발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또 눌림없이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라는 심정으로 계속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주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단순하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싸는 거고요. 불드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나 뭐 바운스 하는 역할이고요. 아직 제가 볼 때 락바텀 구간, 즉 더 이상 빠지다 못해 더 빠질 구간이 없는 구간까지는 덜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게 시장에 악재가 너무 산적하고 나와야 될 악재가 아직은 좀 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도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늦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강 후약 장세지만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이다. 전반적인 악재는 시장에 반영된 모습인데 순환매 장세와 2차전 추가 상승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하락 종목 수가 한 400개 정도였는데 주가상은 뒤바뀐 모습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5% 정도 빠져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하락폭, 고점 대비 하락폭은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뒀으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고 손실폭도 컸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좀 밀리고 있죠. 저도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종가 베팅을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종가에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동시효과에 그냥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일단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국고채 금리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장 초반에 올라갔던 이유는 뭔가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BOE에서 국채 이 QT 국채 매도를 잠시 연기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돌연 미국에서 국채 매입을 해주겠다. 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왜 매입을 할까?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이 카페에 정리가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 지금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 사면 초과에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달러 자산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미국의 국고채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외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 달러를 바이백 해주겠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백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일 강한 상승 마감은 가운데 영국의 양적 긴축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플의 감산 이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구조조정 이슈 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했긴 했지만 견조한 흐름이어서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나쁘지는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시장 또한 장 초반 전일에 이어 2차 전지 섹터가 아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고장까지도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외 섹터는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LNF를 초반에 좀 들어가서 이제 장 종료 전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좀 나왔는데 내일은 아침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LNF를 충분히 공략을 해 볼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태조이방원의 2차 전지만 살아남고 이는 실적 기반 플러스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러한 섹터가 기본적으로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6월 여러분들은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 태양광이 정책 기대감까지 엮이면서 초급등 주도 테마가 되었던 것처럼 시장 속 숨겨져 있는 실적주가 어느 날 깜짝하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카카오게임즈 이슈와 더불어서 카카오게임즈 라이온 자회사 상장을 연기하면서 한번 게임주를 들썩들썩 했었죠. 또 피투원 이슈 거기에 이제 어제 넷플릭스 그리고 그저께 로블록스 등등 종목군들의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이슈들이 최근 단기간에 위메이즈라든지 게임주 쪽으로 단기 매기를 좀 끌어올려서 바닥권에서 상당폭 반등을 좀 시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단발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성장성이 바탕이 된 실적 기반의 미래 성장주가 좀 연속성을 더 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2차전지 외에는 확인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답답한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종목군들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한 섹터, 엄한 종목에 들어가서 괜히 물려버리고 손실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기까지 하고 카카오 그룹의 전력 공급과 더불어 재발 방지책 발표 속 오전장 재료 소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실 어제 제가 저희 회원님들은 데이터 솔루션을 종가 매수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오전에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11시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죠. 이게 여러 가지인데 이미 재료가 반영이 되고 다가오는 시간 안에 이제 충분히 저는 예상은 가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완을 더 하고 확충을 하겠다 뭐 등등의 재발 방식을 하면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보안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미리 너무 팔아버려서 이거는 제대로 크게 잡지는 못했던 것 같고 오늘 하루 보면 2차전지 그리고 네옴시티 섹터 순환매 그 다음에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시장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SCI 평가 정보에 대해서 해지로는 이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SCI 평가 정보를 매매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하루 종일 이 종목에서만 붙들고 있어서 거의 이 종목에서
수익은 거의 다 이 종목에서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엄청 크게 한 대 두들 맞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뭐 이제 약 손실 정도로 마감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해치 종목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버스보다 SCI 평가 정보가 더 좋을 것이고, 오늘 장중에 참 시장에 노이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전북에 있는 50위권에 있는 건설사가 하나 파산을 했었는데, 그런 국내 건설사들의 좀 유동성 위기 이슈가 있었고, 레고랜드가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이슈죠. 계속 나오는 이슈인데, 뭐 이런 부분도 일단 뭐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터지고 그런 건 없는데요. 저도 약간 좀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채권 쪽입니다. 채권. 네, 채권 쪽에서 은행들, 그 다음에 저축은행들, 채권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채권 금리를 잘 봐야 된다. 채권 금리를 잘 봐야 된다. 채권이 제일 무섭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예, 오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을 찾아지는 시점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10년물이 4%가 넘었다라는 거는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4% 이자를 꾸준하게 준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10년물을 안정적으로 받는다라는 거는요, 이 10년물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높지가 않아요. 원래는 굉장히 높지가 않은데, 그 말은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주는 겁니다. 채권에 메리트가 많이 없어서 금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러면 그 전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채권의 손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보면 채권을 투자처로 가지고 있던 이 수많은 보험사, 증권사, 그다음에 뭐 국가, 뭐 연기금, 펀드 등에서 채권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천천히 보고 있자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중 방송에서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조심해야 되고 또 더 따져봐야 되며, 가급적 장초와 종가 위주의 대응만 해야지 장중 개별 종목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그래요. 거의 대부분 종가 매수로 대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종가 쪽 위주에서 대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중에는 웬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의 눌림을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뭐 일부 종목군들 본다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네요.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된 원희룡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에 방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빈살만은 안 하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방문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네옴시티가 움직일 거고요. 2차전지 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이 신고가를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2차전지 전체 섹터가 움직임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의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돼서 후발로 있는 LNF로 오늘 들어갔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태양광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모빌아이 26일 정도 일단은 예상 상장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베셀, 네온테크, 퍼스텍 등은 시간 외에 행정안전부 수소 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상용화 소식에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또 이런 관련된 UAM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런 종목분들 내일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보고 관심 종목 보고 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을 일단 이 구간에서 21선 저항이죠. 저항 맞고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항 맞고 이렇게 급락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급락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안 깨고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 조건은 시스템 리스크가 안 터져야 돼요.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안 터진다면 제가 볼 때는 박스권 장세의 흐름 같다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1선 올라왔는데 뭐 잠깐 깨는 거는 뭐 문제 없죠. 좀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제껏 21선 잘 못 넘었습니다. 잘 못 넘었다가 다시 한번 이때 넘고 이렇게 넘고 이때 좁게 잠깐 넘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탔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이제 지수 용도이기 때문에 좀 버텨주는 역할이고, 최근에 제일 강했던 SK 하이닉스는 저항에서 딱 저항을 맞는 자리죠. 많이 떨어지면 21선 언저리에서나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강하네요. 시장 대비해서 제일 강한 종목이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 삼성 SDI도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특별히 좋았던 것 같네요. 수급이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SK온만 실적이 나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이 밸류를 좀 깎아먹고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보죠. 자, 가장 중요한 포스코 케미칼, 일단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과거 이걸 볼게요. 네이버 차트를, 신고가를 박스를 뚫으면서 올라갈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내고 올라오면 그 신고가를 낸 자리를 안 깨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오면 안 깨고 그냥 올라가야 돼요. 계속. 근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뭐 했는데 돌파를 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상승률이 나오지 않은 채 약간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장대 음봉 나오고 한다면 상투를 맞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너무 좋은데 밸류가 너무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미래 밸류를 다 끄집어 와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이후에 꺾이게 된다면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격도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40% 이상 올라왔고 여기서 눌려버린다면 단기에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신고가에서는 조심하면서 매매는 단기적으로만 봐야 되겠죠. 말은 제가 계속 이런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심하자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서 뭐 코멘트 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게임 쪽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오늘 위메이드가 굉장히 셌는데 단기적으로는 할 걸 다 하지 않았나, 내일 뭐 메인넷 나오는 거 다 선반영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인넷 나오는 거 다 선반영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반등 오늘까지 좀 했는데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실적 부분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네이버도 최근에 수급이 그나마 기관 쪽에서 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네이버에서 좀 나오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 한미글로벌을 보죠. 어제 오늘 뭐 이때 한번 매매를 하고, 오늘도 장중에 뭐 짧게 한 1~2% 정도 이거에 돌파할 때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자리가 좀 높아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지죠. 이런 종목이에요. 그냥 종목을 차트로 본다면 과거 한국 BNC 같은 종목이 또 네옴시티를 하는 종목일 수도 있겠죠.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BNC도 이런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 그 수급 흐름이 연속만 된다면, 그런 게 맞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시 일동제약을 아신다면 뭐 일동제약처럼 계속 파동을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 주도주 성격으로 지금 네옴시티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테마고요. 그래서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도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쉽게 안 죽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뭐 유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심해서 이등주는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냥 한미글로벌 하나로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드네요. 자, 카카오 관련해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오늘까지 시세를 줬는데 이 이후에는 저는 이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조금 저도 테마 관점에서 좀 지켜보다가 좀 짧게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후에 거의 최대 거래량이 어제 터졌죠. 어제도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제는 매매를 좀 못해서 뭐 얼마 크게 이제 비중은 들어가지가 않아서 뭐 제 몇 프로지?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잘 잡아서 뭐 잘 기다려서 네, 그쯤에서 잘 팔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의미 있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돌파로 들어가서 거의 꼭대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서 네, 매매는 잘 됐던 것 같고요. 뭐 다른 거에서 오늘 크게 맞아가지고 다른 거에서 오늘 손절을 워낙 크게 맞아서 예, 그게 다 복구는 안 됐는데 오늘 매매가 아무튼 카카오 관련된 이슈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팔아,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둘 다 뭐 어떤 걸 하셨더라도 그 수급에 의해서 했으면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셌었는데요. 일단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신규 상장주는 좀 별로였고 SBB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BB테크 로봇 관련주죠. 사실 오늘 반등을 안 했다라면 더 좋았을 법한데 우리도 회원님들한테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계속 강조하다가 시세가 나와버려서 중간에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조금 아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좀 사서 이렇게 수익은 내고 여기서 남은 물량 좀 샀다가 뭐 약간 수익금을 까먹고 마감이 됐는데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신규 상장주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때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또 강하게 돌파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버리면 상으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도 자주 나옵니다. 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N파동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내일 SBB테크가 만약에 장중에 올라갔다가 좀 밀려서 이렇게 있는데 혹은 내일까지 이런 캔들을 또 만들 수 있죠. 내일까지 상거래일 동안 위에다가 뭐 종가를 맞춘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버틴다면 내일 종배로 참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일 거예요. 오늘 저희가 종가 매수를 했던 종목은 탑 머티리얼즈인데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저도 똑같이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 구간에서 잡았고요. 이 구간에서 잡고 여기서 다 날렸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너무 좋은데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갔고 오늘은 미 증시가 왠지 좀 불안해서 다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채권 쪽에 문제가 있고요. 파산에 관한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빠져야 되는 종목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절대 안 빠져요. 빠져야 되는 자리만 되기만 하면 끄집어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세다. 종목이 힘이 세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밀린다면 여기 구간은 고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고점, 일곱 개의 매물대를 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여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만약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SCI 평가 정보를 뭐 구간 뭐 잘 대응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충분히 이런 거 해서 뭐 단기에 뭐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 타점을 좀 잘 하면 좋겠죠. 저도 매매는 했는데 뭐 막판에 조금 손절 몇 개 있는데 아래에서 이제 많이 수익이 많이 나서 이런 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잡았던 거 뭐 3분의 1 남겨놓고 위에까지 끌고 갔고 여기서 반 팔고 추가 매수해서 했고 의미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그 어중간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커스를 해지 하나 그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섹터, 수급 섹터 하나. 포스코 말 안 했네. 포스코도 엄청 관심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같은 거 수급 좋은 종목, 연기금이 안 사던 종목이 살 때, 그럼 이런 종목이 시장 하락에 의해서 많이 밀린다면 저가권에서는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많이 밀리면 잡아야지 하고 기다려야죠. 우량주를 매매한다면 지금 우량주를 볼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5개 내외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신경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어렵고 좀 지치는데요. 이럴 때는 뭐 최대한 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근에 종가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늦어서 영상을 찍다 보니 업로드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